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서 우리 광화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앞에서 네 번째 광복절 제자리 찾기 토크쇼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일본에서 니시오카 선생님 오셨는데요. 니시오카 선생님은 최근에 출판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지금 우리 출판물 중에 국내 3위를 오늘 보니까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정치사회 분야는 1위로 지금 일주일째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우리 출판 문화를 보니까 1위부터 10위까지가 거의 우리 그 보수 우파 쪽 출판물이 석권을 했습니다. 이 문화계가 변화가 돼야 우리 대한민국도 바로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특별히 이런 변화의 움직임들을 취재하러 니시오카 선생님 모셨는데, 이따가 우리 니시오카 선생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행사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간략하게 국민 의례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기 광화문 앞에 있는 저기 정부청사의 태극기를 봐주십시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예, 애국가를 1절만 하겠습니다. 네.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민국 길이 보전하세. 네, 우리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묵념. 바로 예, 지금 우리 북 콘서트인데요. 북 콘서트가 아니고 우리 저 토크쇼입니다. 광복절 제자리 찾기 운동. 이 광복절은 우리 빼앗긴 주권을 도로 되찾고 독립을 확립한다는 의미인데, 지금 광복절은 해방을 기념하는 날로 잘못 기념되어 온 지 벌써 수십 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건국을 기념하는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6월 말부터 지금 매주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앞에서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광복절 제자리 찾기 운동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그 성명서를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읽을게요. 이번엔 제가 한번 읽을게요. 광복절 제자리를 찾아 국가 정체성을 확립합시다.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국가기념일로 정해 기리는 대표적인 국경일이 있습니다. 이 중 1949년에 제정된 4대 국경일에 대한 표준 국어대사전의 설명을 살펴보면, 3.1절은 1919년 3.1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고, 광복절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 뺏겼던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은 날이며,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정 공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고,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 단군이 최초의 민족 국가인 단군 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된 날이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역대 정부에서는 매년 8월이 되면 광복절이라는 이름으로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경축 행사를 거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잘못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광복절의 광복은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음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치열했던 2차 세계대전은 1945년 8월 미국의 원폭 투하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마침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6년간 일본 제국주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곧바로 4년간 미 군정하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지 못했다는 것이며 해방은 되었지만 광복은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1945년 8월 15일은 속박에서 풀려났다는 뜻의 해방일 뿐 이를 주권 회복의 의미로 담고 있는 광복이라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1945년 이후 1948년까지의 수많은 신문 보도에서 오로지 해방이라고 하였을 뿐 광복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또 해방기념일로 이날을 기리고 해방기념가를 제정 공포하여 이날을 경축하였다는 사실에서도 우리는 이날이 광복이 아니고 해방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국경일 제정 과정에서 광복절이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정부를 수립하여 세계 만방의 독립국가임을 선포한 이듬해인 1949년 5월 24일에 정부에서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때 통과된 4대 국경일의 명칭은 3.1절 개천절 그리고 7월 17일의 헌법공포일인 8월 15일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 글자로 통일되면서 헌법공포일은 제헌절로 독립기념일은 광복절로 수정됩니다. 이렇게 수정된 법률안이 10월 1일에 정식으로 공포되었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경일 제정 과정을 살펴봐도 광복절은 애초에 독립기념일이었으며 그날은 바로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복은 잃었던 주권을 도로 찾음이라는 뜻의 독립과 건국의 동의어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곧 독립이자 광복이며 또한 건국이라는 인식은 당시의 보편적 현상이고 인식이었습니다. 신문에 실린 수많은 기사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광복절 노래 제정 과정과 가사에서 광복절은 곧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 정부에서는 같은 달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경일을 경축하는 노래 가사를 모집합니다. 광복절 노래 모집 요강에는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독립을 선포하고 발족한 기념일, 즉 8월 15일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당선자기 없자 정부에서는 위당 정인보 선생에게 위촉하여 1950년 4월 27일 다음과 같이 광복절 노래를 제정 발표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체네. 기리기리 지키세. 기리기리 지키세. 여기서 이날이 40년이라는 가사는 우리가 주권을 상실한 1910년 한일 합방으로부터 독립까지 40년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횟수로 나눠보면 일제 36년과 미군정 4년이 되는 것입니다. 1910년 합방으로부터 1948년 독립까지 횟수로 40년을 이날이 40년이라는 가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만약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한다면
40년을 거슬러 올라가 1905년 을사조약이 국권을 상실한 해가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두 기념일의 날짜가 8월 15일로 모두 같고 6.25 동란이라는 혼란기를 거치면서 혼란이 생겨 지금 70년 이상을 해방 기념일을 광복절로 기념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 왔습니다.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끄러운 역사에는 광복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와 함께 의도적이든 아니든 1948년 건국을 부정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으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1948년 건국을 부정하고 1919년 건국을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 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19년 건국을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3요소가 무언지조차 모른다는 점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럽습니다. 1919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면 그 이후 수많은 독립운동가는 모두 국가 전복 세력이거나 분리주의자가 되는 것입니까? 김구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모두 국가 전복 세력 분리주의자입니까? 1945년 해방을 광복절로 기념하는 일은 나라의 생일조차 모르는 그야말로 무지이자 수치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근본이 튼튼한 나라는 외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근본이 없는 나라는 지극히 사소한 내우와 외환에도 나라가 쉽게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우리의 나라의 생일인 광복절을 제자리로 돌려놓아 근본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같이 근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고 우리가 자유대한민국 국민을 자부하는 길입니다. 이에 저희 국사연구소에서는 현 정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한 날이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주장입니다. 세 번째, 정부는 1919년 8월 15일 행사의 명칭을 제74돌 해방기념일, 제71돌 광복절로 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9년 7월 10일 국사교과서 연구소 1동. 이렇게 매번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명서는 유튜브에 매번 이렇게 실립니다. 이번 주는 제가 낭독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 성명서에 동의를 하시는 분은 누구라도 이 자리에 오시면 이 성명서를 낭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우리 소장님의 이 성명서 국가 정체성 확립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병헌입니다. 사실상 광복절이라는 것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하는 날로 제정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70년 이상을 지금 1945년 해방을 기념하는 일로 잘못 알려지고 또 국가에서 이 경축 행사를 잘못 치러해 왔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죠. 해방은 해방 기념일입니다. 거기에다가 주권을 빼앗겼던 주권을 도로 찾음이라는 뜻의 광복은 해방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해방은 그냥 해방일 뿐이고 우리의 주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권을 회복했다고 경축일을 정한 광복일로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반일 몰입애들, 반일 감성파리들이 이 8월 15일 광복절이라는 이름을 마치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한 날을 기념하는 날로 착각을 하고 자기들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 광복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함세용이라는 그 양반 직업이 아마 신부죠. 함세용이가 어디 감히 광복절날 향군 회장은 광복절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행안부와 국가보훈처에 공문을 보내서 요구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아마도 함수영은 마치 이 광복절이 저들 좌파들의 전유물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함수영이 이 광복절이라는 것이 1948년 8월 15일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경기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식한 거죠. 뭐 그 양반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70년 이상을 그렇게 지내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무식한 겁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이 한자 공부가 안 돼서 이 글자의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습니다. 대충입니다. 대충 두루뭉술이. 광복이란 표준국어 대사전 하나만 찾아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광복이란 뜻을 제대로 몰라서 초등학교 6학년 6-4회 6-1 교과서에 보면 광복이란 글자가 불과 4-5페이지에 광복이란 글자가 거의 20번 등장합니다. 근데 20번 등장하는 그 광복이라는 용어는 모두 다 해방이라는 글자를 바꿔야 문장이 성립이 됩니다.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1945년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 그런 식으로 서술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광복이란 빼앗겼던 주권을 도로 찾음 이렇게 났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한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해야 할 것을 1945년 해방을 기념하는 날로 잘못 알고 이것을 또 잘못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광복절 제자리 찾기 운동을 우리는 계속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약간 비가 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시호카 선생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소개를 좀 해주시고 또 광복절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금 일본 지금과 이 무역 관련돼서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현안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천천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니시오 가츠소무라고 합니다. 일본 레이닥 대학교 교수입니다. 제 전공은 한반도 문제 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 유학 온 것이 1977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한반도 문제를 연구해 왔었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 그 말씀하신 그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다 이라는 점에 대해서 저도 100% 동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친일파이라는 개념입니다.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본을 사랑하고 두 번째 제가 제2의 고향인 한국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두 번째로 일본을 사랑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만 대통령 시절도 민족 반역자는 처벌해야 된다 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진일파 처분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배우는지, 일본이 독립국가가 되고 한국이 독립국가가 되면 이 나라를 서로가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 앞잡이가 됐던 사람을 민족의 가치관으로 처벌한다. 그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일하고 민족 반역자를 구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만 대통령도 1954년에 어디서 배웠다 이라는 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식민지 시대 때 일본에서 군사 기술을 배웠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아니면은 견선 제국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배웠다. 뭐 경찰 전문 지식을 배웠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했습니다. 그 배웠던 전문 지식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썼으면 애국자입니다. 어디서 배우는가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 배웠던 전문 지식을
어디다가 쏟는가, 어느 나라 위해서 쏟는가, 다시 일본 제국주의가 여기 와서 조선 전독부를 다시 세워달라 이라는 그 활동했으면 그게 진일파죠. 그 민족 번역자죠. 근데 그렇지 않고 배웠던 지식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도 쓰셨습니다. 건국에 이바지하신 여러 선각자들이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러면 애국자입니다. 그럼 애국자 입장에서 이웃나라 일본을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번역자하고 배신자하고 진일파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저는 일본 사람으로서 한국을 좋아하고 진한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니까 애한파입니다. 그런 단어를 서로가 쓰고 그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같이 전체주의 세력하고 싸워야 됩니다. 지금 아베 정부가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믿을 수가 없어서 무역 저지를 했다. 그런데 그거를 정확히 말하면은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의 정부가 약속을 안 지켰다. 대한민국 국민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저는 일본에 가서 대한민국 정부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구별해야 된다. 국민들은 우리 친구다. 그래서 일본 사람도 한국을 좋아할 수가 있다. 지금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가 있지만은 이웃나라끼리 서로가 좋아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니시오카 선생님의 본인이 애한파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도 뭐 일본 상품 좋아하고 일본 문화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일본 문학, 일본 음악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일본은 과거 제국지 시대의 일본은 아니다. 그리고 제국지 시대의 일본인들도 많은 희생을 치렀고 국민 개개인은 우리가 세계인이고 자유인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전체주의 국가하고 싸울 때 누구하고 친구가 돼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북한, 중국 이런 전체주의 국가를 머리에 이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일본과 이렇게 등을 돌려가지고는 저희들이 전체주의 국가에 그냥 식민지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그 제국주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중국 공산당, 그죠? 지금 1대1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대1로의 본색은 결국 제국주의입니다. 그 청나라나 지금 차이나나 중국 공산당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그 본질이 그야말로 껍데기만 혁명을 한 제국주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 변방국가로서 지금 북한의 그 김정은 정권이 중국에 아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나무래야 되지. 그 북한의 주사파 정권 지금 들어서서 북한과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반일로 몰아세워서 얄팍하게 내년 총선에 이용하겠다는 그런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매국노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정치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2등 정치입니다. 세계 선진 국가에서 어떤 나라도 국가 조약, 이 국가 간에 체결된 협정 이런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도무지 국가로서의 위신을 땅바닥에 던지고 있다. 국가 간에 체결된 몇십 년 동안 지켜오고 본인이 또 어제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본인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일 청구권 협정을 갖다가 5천억을 들여가지고 정부 돈으로 징용자, 노무자상 이런 분들에게 보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개인의 청구권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본인이 얘기해놓고는 지금 와가지고는 딴소리하고 있고 이런 사법부 판결을 갖다가 나 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국가도 이런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사법 자제를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런 사법 자제가 아니라 아주 이 사법 적극주의도 아니고 이런 국제 관계를 모르는 이런 국제법을 무시한 또 사실관계도 무시된 이런 대법원 판결을 두고 나라 걱정을 하고 외교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굴려서 사법농단으로 의유를 하고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정권이 이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권을 못 믿겠다 한 겁니다. 이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창피하기도 하고 위험한 것이냐면, 우리가 외교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하고 외교 관계를 맺습니다. 국가 간에. 이 국가 간에 맺어왔던 외교 관계가 통째로 전부 다 파탄이 날 지경입니다. 국제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와 어떻게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대사를 서로 교환한단 말입니까? 국제관계를 무시하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이 졸지에 이 나라가 앞으로 정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일각에서는 그래요. 어른답게 좀 처신하라 이런 얘기가 뭐냐면, 어른이 되면 법을 지키고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미성년자는 용서가 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자기 행동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계약을 하면은 그 계약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벌써 건국 내년이면 70년인데 이 건국 70년을 둔 나라가 국가 간의 협정을 맺은 거를 갖다가 난 몰라라, 난 그거 모른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국격이 떨어질 뿐 아니라 국가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데, 지금 안도현이라고 시인이 있습니다. 유명한 젊은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는 감각적인 언어로 우리의 신금을 파고드는 시를 쓰고, 이런 사람이 문재인을 뭐라 그러냐면 1910년 한일합방 이후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지도자는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런 지도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지도자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1910년 이후에도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최악의 이런 정권, 어떻게 자기가 10여 년 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했던 그런 행동들, 발언들과 100% 다른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의 대통령은 주사파 운동권들한테 포획된 포로나 다름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인 스스로 국가를 위해서 사퇴하십시오.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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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주십시오. 네, 우리 노래를, 광복절 노래를 한 곡 하겠습니다.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도 어른이 뻗는 어찌하리. 나를 40년 뜨거운 피 엉킨 자친이 길이 지키사 길이 지키사 그만들 잊어간가 지난 일을 잊어간가 다 같이 보고 싶어 잘 걷고 길러 하늘 닿게 세계의 바람들 거룩한 비에서 나르니 힘써 나가사 힘써 나가세. 이상으로 우리 모든 걸 마치겠습니다. 네.